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문제풀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당권이죠. 우리 306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저당권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한 24문제 정도 되는데,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당권이 뭔가라고 하는 간단한 설명은요.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약정담보 물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2억 원을 빌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이 되죠. 경매가 실행이 되면 경락인이 생길 거예요. 경락인은 이제 권리를 이전받고 경락 대금, 이건 이제 매수인이라고도 하죠. 대금이 있으면 이 대금으로부터 저당권의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를 저당권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번 문제죠.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문제인데, 장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저당권에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피담보 채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 불특정 채권, 확정 채권, 불확정 채권. 그러니까 여기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건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나중에 저당권 실행 경매를 위해서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죠. 원래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습니다. 이게 멸실돼 버리면 이 목적물 멸실로 인해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손해배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게 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수용이 됐으면 보상금이 나올 겁니다.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이 목적물의 소유권의 가치 변형물이었지 않습니까? 이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권이 대신 자리 잡는다. 이거 대신 여기에 대신 자리 잡는 걸 가치 변형물 위에 물상에 대신 자리 잡는다. 물상 대위인데, 이 경우에는 이거 압류해야 돼요. 지급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막 나눠가지니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가 필요한데, 이 압류는 이 물건에서 발생한 가치 변형물이다라고 하는 특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압류는 저당권자가 압류해도 되지만 제3자가 압류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3자도 압류하게 되면 이 물건의 가치 변형물이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고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저당물이라고 하고, 이 저당물의 소유권, 그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중에 하나를 취득한 자는 이 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서 목적물이 제3자에게 승계가 되면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소유권을 잃게 될 가장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해서 대의 변제도 가능하고,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 매수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잖아요. 저당권에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공유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얘기는 저당물의 공유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저당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분이 일부 이전이 됐으면 그 선순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선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가 됐다. 그래,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고 건물이 축조가 됐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일괄 경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었기 때문에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설명할 게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일괄 경매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가 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의 일괄 경매죠.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요. 그 다음에 지상 건물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 지상 건물이 두 번째 생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상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는데요. 갑이 지상 건물을 축조를 해서 갑이 소유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혹시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가 병이라고 할게요. 병이 지상 건물을 축조했는데 나중에 갑이 소유하게 됐을 때 요 두 가지 경우에만 일괄 경매가 가능한 거죠. 이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일괄 경매를 하더라도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었기 때문에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제 합의 1번이고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다라고 볼 수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고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입니다. 일종의 물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죠. 그래서 처분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소유자만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소유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소유자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도 있다. 저당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을 위한 담보로 할 수 있다고. 무효인 저당권 등기니까 이건 피담보 채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남아있다라고 해서 그 저당권에 아무런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4번하고 5번 지문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3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지배하는 자,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기 내용대로 실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뿐만 아니라 저당물의 종물이나 부합물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특약으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면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의 반환이 2년이 지체됐다는 얘기는 지연이자가 2년분이 발생을 했는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 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만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원본의 반환 기한이 원본의 지연금 전부를 등기해야 변제해야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반환이 2년간 지체됐어도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 받을 때는 1년분만 우선 변제 받지만 채무자인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전액 다 변제한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가 없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취법상 협의 취득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수령할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여할 수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틀린 건 2번이죠. 2번이고 거기에 3번하고 5번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데 원본, 위약금, 그렇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처음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는 매각을 통해서 우선 변제받는 금액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서 원본 있고요. 위약금 있죠. 이자 있습니다. 이자. 변제기가 지나고 나면 지연 배상, 지연 손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비용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질권에만 있는 거지 저당권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연 손해, 지연 배상은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물건 권리들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금방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그래서 생긴 권리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고 이걸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두 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행사해야 됩니다.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냥 진행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치는 거고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렇죠.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대위 변제할 수 있고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또 대위 변제도 경매도 못했을 때는 그 지출한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6번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양도 금지죠.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중에 하나를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6번에 그래서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중에 하나를 취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위 변제 안 되면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위 변제도 못했고 경매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 지출한 비용에 관해서 필요비 유익비죠. 우선 상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경비가 드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갑소유 토지 위에 을소유 건물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을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갖게 된 배경은 분명히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을 겁니다.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일 텐데 이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에도 미치는 겁니다. 그 말은 경락인이 이 건물에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취득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3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저당권은 원래 종물과 부합물에는 저당권 설정 전후에 있었던 관계없이 무조건 효력이 영향을 미치는데 차임 채권과 같은 과실에는 압류한 이후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에만 저당권 효력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경우에도 혹시 제3취득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압류 이전이 아니라 압류 이후라고 해야 됩니다.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취득자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후 병이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물건 후에 을과 병이 두 개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분리 양도는 불가능하고요.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후순위자니까요. 갑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그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 등기는 말소 등기 없이도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따질 것도 없고요.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다. 그래서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등기는 권리의 물권의 취득 요건이지 그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유효인 등기가 격리되고 난 다음에 원인 없이 그 등기가 말소됐다라고 해서 물권마저 소멸하는 건 아니었죠. 또 갑명의의 저당권, 네, 그렇죠. 금방 했고요. 안 했나요? 자, 그렇죠.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갑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갑은 저당권의 등기를 회복할 수 없어요.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병의 경매 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 자, 이런 것들은 좀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갑이 소유자였고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였고 세 번째 병도 저당권자였는데 혹시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이 경매 신청하기 전에 을 명의의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도 이 등기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 저당권은요. 경매 실행으로 제3자 네 번째 정의 경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락을 받았을 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 게 아닙니다. 소멸한 게 아닌데 경매 절차에서 배당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배당 못 받았어도 이미 경매가 실행되고 나면 말소가 경매 실행하기 전에는 이거 소멸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경매가 실행이 되면 원래 이건 소멸했어야 되는 거죠. 배당만 못 받았을 뿐입니다.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경매 실행으로 해당 목적물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하기 때문에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말소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이겠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지 이제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을 명의의 갑 명의의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에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으로서 유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으로 유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무효 아닙니까? 무효. 저당권 등기가 무효니까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 명의의 저당권을 다른 채권 담보로 유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법률이나 규약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저당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의 종물이나 부합물에 미칩니다. 근데 과실은 저당권 실행하기 위해서 압류 후 과실에만 저당권 효력이 영향을 미쳐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저당 목적인 건물이 증축돼서 독립적 효용이 없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부합물이 되는 거죠. 부합물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그렇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임차권에도 미쳐야 되는 것이고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자,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이다 라고 한다는 거, 이것도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대지 사용권이니까 임차권 아니면 지상권이 될 겁니다. 그 대지 사용권, 그렇죠. 지상권 갖고도 가능하죠.
뭐 소유권일 테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전유 부분, 아파트 101동 101호를 사면 그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도 당연히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도 그냥 미쳐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들어가 있는 5번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저당권 설정 이전 저당 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았다. 이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이랍니다. 이 부합물도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이 차임채권은 과실 아닙니까? 저당권 실행하기 위해서 압류 후 과실만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10번 저당권의 물상대유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건데요. 대유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 물상대유권이 없다가 아니라 대유할 물건에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돼야 되죠. 대유할 물건이 압류가 돼야 물상대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3자가 압류하든 여기서 압류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하든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압류를 해야 물상대유로 나아가는 거죠.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저당권자에게는 물상대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의 저당권 뭐든지 다 물상대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 저당물이 소멸함으로써 생긴 가치 변형물, 그 가치 변형물 위에 대신 자리 잡는 겁니다. 뭐를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이냐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할 물건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유 행사할 수 없어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보험금 청구권 있죠. 이 보험금 청구권 여기에 물상대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맞았고요. 저당권자가 공취법상 협의 취득된 경우에는 물상대유 할 수가 없다. 공취법상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 물상대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는데 그 후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을 했고 그러니까 1번 저당권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들어왔네요.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B가 세는 X 건물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갑 건물에 이렇게 한번 문제가 11번 문제죠. 11번 권리 분석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두 번째 을이 저당권, 세 번째 병이 전세권, 네 번째 전세권이죠. 전세권. 그 다음에 정이 저당권, 그리고 다섯 번째 무가 나오나요? X건물에 다시요. 병이 2번 저당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갑이라고 하지 말고 순서는 요 순서인데요. 똑같은데 소유자는 별도로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 문제하고 그냥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지 어떤 소유권이 있다. 그럼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편리하게 우리는 그냥 A고, 자, 갑이 저당권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을이 전세권을 갖게 됐고 네 번째 병이 저당권을 갖게 됐고 다섯 번째 정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여섯 번째 경매 개시 기입 등기 경매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이 경매 등기가 돼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먼저 성립해 있었네요.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요거 저당권이었죠.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유치권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해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경물을 매수하면, 그래서 이제 무가 경락을 받았다. 경매에 의해서 7번, 그래서 무가 경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나가보는 겁니다.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 관계없습니다. 갑이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 매수하면 X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은 남아야 되죠.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갑의 저당권과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가 아니라 갑의 저당권 소멸해야 되죠. 정의 유치권만 남아야 됩니다.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이거 맞았죠? 정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을의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전세권도 같이 소멸해야 되죠. 전세권도 말소기준 권리는 갑의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을의 전세권도 소멸해야 됩니다.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을의 전세권과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아닙니다.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 경매 신청하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밑에 있는 권리는 다, 물론 소유권도 소멸해야 되는 거고요. 싹 다 소멸해야 되는데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있던 유치권만 남아있고 싹 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남고 다 소멸한다. 자,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